앞으로의 골든타임 5년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중국 기업이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가 지금 한국을 딱 거점화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만나면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중국 자본들이 거의 조금씩 우리나라 앞에는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다 뒤에는 중국 자본이 있을 겁니다. 지금 K컬처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자본 면에서 따지면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뭐 카카오든 SM이든 하이브든 뭐 다 중국 자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시작이라 보고 여러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서 중국 기업들도 탈중국을 해야 되고 탈중국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뭐라고요? 나가라. 그걸 중국에서는 출해라고 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지금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군들 중국의 첨단 부분이나 제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도 만들고 인수합병도 하고 지분 참여도 하고 엄청 많아질 겁니다. 한국에다가 큰 물류창고를 만들고 여기서 바로바로 중국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국으로 여기서 유럽으로 쏘는 우리 LG전자와 삼성전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도 하지만 글로벌로 나왔습니다. 통관도 쉽고요. 우리나라 물류창고도 저렴합니다. 이게 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나비 효과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어떻게 이게 펼쳐질지가 계속 제가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나리오별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진짜 앞으로 5년 안에 엄청 변할 겁니다.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포지션이지? 라는 거는 사실 많이 듣기 어려웠고 그리고 많이 들리더라도 지금 굉장히 답답하다. 어떻게 할지 되게 막 용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중국에 대한 워낙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뭐 네, 대사관에서도 일하셨고 기업이랑도 일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더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모든 어떤 논의의 근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서려는 미국의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미중 패권 싸움이라고들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세 전쟁이 최근에 있었던 그 미중 패권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어떤 장면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그거 해봐라. 그런 식으로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목을 조르려고 하고 공급망 막고 한국한테도 줄 어디 설래 맨날 묻고 그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이길 걸? 이라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중국이 이길 거라는 말은 한 적은 없고요. 네. 예. 미중 관세 전쟁에만 두고 네.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이긴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미중 관세 전쟁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중 관세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는 그 밀리지 아까 않는다. 히토리도 말씀하셨고 제가 히토리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 대중국 수출 뭐 지금 뭐 여러 개 관세 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뭐 145% 125% 하는데 이 관세 전쟁에서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되면 중국인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럼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그러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중국은 나자빠질 것이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 그 패턴이죠. 예, 네. 요런 네. 부분들인데 이런 걸 중국이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하나 되면 그냥 고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테이블에 대한 깔려 있는 것은 사실 예전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막 이게 누가 일 것이냐 할 때부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바이든이 빠지고 해리스가 들어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면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해놨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할 때 던졌을 때 바로바로 냅니다. 바로바로. 고민을 안 합니다. 저렇게 때렸네. 그럼 4번 주고. 2-3번 막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냥 마지막 조율을 광물 스토리를 7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5종을 할 것이냐 요의 강도의 차이지 방식은 여러 가지로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뭐 자꾸 이제 워낙 많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기자님 질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 전쟁에서는 절대 중국이 안 밀린다라는 이야기고 이미 미국 수출이 줄어든 만큼 우리가 이야기한 동남아 에 많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남미 중동 이런 부분에서 계속 다변화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영향은 받죠. 받지만 이게
완전히 뭐 아까 말씀 그 시나리오대로 중국이 뭐 넘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중국을 모르고 하시는 무시한 말씀이다라고 얘기인가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들이고 두 번째 아까 말한 뭐 버티는 힘 미국이 중국이 더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버티는 힘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더 약하다. 그래서 뭐 많이 매체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뭐 지금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라든가 미국 크리스마스는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오너먼트 뭐 이런 거. 5월 달에 이제 이게 인ኳ리어가 들어가야 돼. 이제 해야 돼. 그럼 생산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그 시점에 딱 지금 그렇네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어떻게 시나리오 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라서 그래서 먼저 하자고 한 거고 네. 그래서 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버티는 힘이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은 양쪽에 있는 국민들을 비교했을 때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더 미국의 목소리가 될 것이고 중국은 그런 걸 또 이게 체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감내를 해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뭐 제가 이렇게 중국이 뭐 미국이 미중 관세 전쟁에서 중국을 이길 수 없는 뭐 세 가지 이유란 칼럼을 쓰면서도 하면서 반박 칼럼을 쓰면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뭐 취업률이 뭐 어렵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과거에 뭐 코로나 때 백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되게 더 확산될 것이다라고 부글부글한다 막 이런. 현지에서 보면 그때 이제 그런 상하이에서 있었죠. 네.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매우 적고요. 네. 또 하나는 그에 반대적으로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그것만 보시면 중국이 안 보이신다라니까. 그러면 우리만 손해요. 그렇죠. 그냥 우리 손해니까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결론은 버티는 힘 미국이 더 약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 아까 히토리는 아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미중 전략경에서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는 우리 중국이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큰 틀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패권 싸움에서 지금 GDP 제가 한번 전망해 볼까요? 70% 정도의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온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고도 하고 유일하죠. 네, 그 경제적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도 그래도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좀 걸리지. 첨단 기술은 모두 미국이 앞서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가 세계 지도자로서 명분을 상실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자유진영의 맞습니다. 그 공고한 그런 패권은 오래 가지 않겠어? 이런 거잖아요. 네.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럼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이 달리는 열차가 있다라면 이렇게 쫓아가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속도가 조금씩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판단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저는 생각하는 미국은 포용성의 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입니다. 원래는 그랬죠. 네. 예전에 그랬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자꾸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형선이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다면 여기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완전히 중국을 과거에 프라자비로 일본을 쳤던 것처럼 뭐 혹은 과거에 뭐 구소련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평형선을 가지고 간다. 그런데 이 속도가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자꾸 이게 분산되면 이게 철로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중국은 계속 간다는 거죠. 하나의 체제로. 이게 빨라진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 부분에서 그 틈을 타서 계속 기술 자립 산업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 아까 첨단 산업 말씀하셨는데 첨단 산업은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목적은 2018년도로 거슬러 가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딱 편하게 두 가지로 트럼프 일기 때 시작의 출발점 사실 이거는 오바마부터 시작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딱 당선되고 나서 2013년대 미국 갔죠. 마주 앉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오바마한테 힘드시죠? 태평양 인도 이런 넓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 네, 제가 반은 내가 관리할게.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마주 하는 거야 지금. 마주 하는 거야 지금. 너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한 중국에서는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가지고 이제 본격화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트럼프에서 미국이 보는 중국은 두 가지였습니다. 미국이 군사 패권에 도전한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 음흠. 이 두 가지거든요. 음. 두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 군사 패권, 달러 패권은 조금 우리가 오늘 뭐 시간에서 다 못한다도 달러 패권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군사 패권은 결국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산업입니다. 예, 그렇죠. 첨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왜 대중국 첨단 산업 제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국가 안보입니다. 음흠. 안보. 그래서 이제는 경제가 경제 안보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통화를 90분 동안 트럼프와 시진핑 시진핑과 했다. 트럼프가. 90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고 나서 또 며칠 있으면 또 제재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혼동되지 마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같이 못 간다. 같이 못 간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 계속 그래서 있는데 계속 이제 이건 디커플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첨단 산업 잠깐 여쭤볼게요. 그렇죠. 거기서 말한 첨단 산업이라는 것은 군사 방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네. 첨단 산업이 결국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공급망을 완전히 중국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이미 했죠. 그건. 오래 했죠.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이 그동안 반도체를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사실 반도체라는 것도 굉장히 공급망이 전 지구적인 공급망 속에서 만들어지던 건데 거기서 배제를 시키면 중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쫓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 먼저 여쭙고 싶어요. 그거 그러니까, 먼저 짚고 가요. 일단 반도체 부분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게 지금 6, 7년 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기업이나 뭐 이렇게 강연을 가거나 하면 저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이 도대체 6, 7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이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들어가죠. 중국 일단은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이 스스로 지금 구축하고 있다. 생태계를 자기가 만들어. 만들고 있다. 지난 6, 7년 사이에.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난 6, 7년 여러분이 안 가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안 가보시고 이거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작동이 됐던 메커니즘이다. 첫 번째는 그 스스로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있다. 그러니까 레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홍색 공급망을 만들고 있다. 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아무리 한더라도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주도에 있는 공급망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엔비디아는 여전히 중국이 필요해. 삼성은 여전히 필요해. 네. 그러니까 계속 주변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럼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지. 미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반도체가 딥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직접은 안 하더라도 이게 몇 단계를 막고 쿠션을 막고 오면 중국이 온다라는 것들이죠.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죠. 하지 말라 하면 중국 시장에 맞게 만들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중국은 디벨롭 시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딥시크 나왔을 때 엔비디아 그 CEO를 불러서 너 혹시 줬어? 이러면서 이제 린치를 깠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 직접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간 거고요. 쿠션 해가지고. 근데 지금 제재 범위 안에 범위에서 맞게끔 줬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벗어나는 게 그럼 그것도 만들지 마. 그러니까 모든 레거시도 안 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됐던 거예요. 사양 낮은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점점 낮추고 있죠. 트럼프 위기가 마음먹고 왔다는 게 뭐냐면 바이든은 너무 엉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 나는 그 송송을 뭐 하겠다고 틀어막겠어. 이번에 트럼프 글로벌 관세의 핵심은 뭐 쌍둥이 적자 해결하겠다, 리쇼링 하겠다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메인 차나가 미국 오는 거 다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베트남에 46%를 때리고 캄보디아 49%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번째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세 번째 아까 질문의 반도체 부분에서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일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국 내를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탈중국하는 기업 예를 들면 퀄컴이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를 가고 있고 중국이 있으니까 자꾸 미국이 때린단 말이에요. 미국 자국 기업들도 안 되겠다 불안해서 옮기자. 그래서 탈중국 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국 기업 하니까 중국 기업들도 반도체 기업들도 여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국 생태계를 하면서도 한 기업들은 또 투자를 해서 말레이시아에 그 생태계는 들어가야 되니까. 말레이시아 가시면 반도체가 한 350개 기업들 생태계가 쫙 형성이 됐습니다. 요 파고와 관련해서 말레이시아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제재를 할 때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간 이유도 다 그 반도체 생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는 중국 내 레드 서플라이 체인 홍색 공급망을 자치를 만들고 계속 시장이란 파워를 가지고 기업들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필요하지 계속 먹이를 주는 거죠. 주변 있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그래도 힘드니까 또 하나의 공급망을 해서 그걸 키워나가. 그렇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 결국 중국의 반도체도 계속 자립의 속도가 올라갈 것이다. 화웨이가 지금 예를 들면 GPU 부분에서도 뭐 지금 고성능 사양 칩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만치 않고 제가 업계분들 만나더라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저렇게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뭐 될 불가피하다.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기간은 혹시 어떻게 봐요? 좀 물론 기간 좀 각각 다르겠지만 짧게 보시는 분들은 중국이 나름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이뤄서 미국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뭐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얼마나 봐요? 이게 이제 트럼프 위기가 완전히 이제 마음을 좀 더 세게 아예 지금 더 틀어막고 진짜 뭐 이럴 경우는 근데 쉽지 않지만 그럴 경우는 좀 길어지겠지만 지금대로 간다면 요거의 저는 기준으로. 한 3년 정도, 그래요? 3년 정도 그 아니면 정도예요? 조금 더 본다라면 한 5년 정도면 어메. 기본 정도의 생태계가 이제 뭐 만들어 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말한 뭐 TSMC나 정도까지는 안 되다. 그 정도의 수율을 만들어내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데까지는 저는 5년이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중국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 지금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생태계에서 있으면 후공정 부분 이미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고사양 AI 칩과 반도체 장비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펀드 1기, 2기 빅펀드를 통해서 그걸 키웠고 3차 빅펀드가 이제 작년 시작해서 올해 집중되는데 그게 고사양과 반도체 장비로 들어갑니다. 그 네덜란드 같은 데서만 생산되는 그런 맞습니다. 장비요? 노광비. 그 반도체 그 길목 만드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지금 2026년도부터 2030년 요게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리가 중국 제조 2025가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2026년도 30년 요 사이가 매우 중요하고 또 여기가 시진핑 사연과 연결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목숨 걸고 하겠네요. 총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5년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 하는 거고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이미 지금 이렇게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게 3년인 거고 그냥 봤을 때 5년 안에는 사실 이런 말 하려면 저도 사실 서글픈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글프죠. 무서워요, 저는. 무섭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반도체 가장 큰데 제가 이런 말을 사석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 기업분들하고 있을 때 정말 사석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진짜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5년에 우리 반도체 빼고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 같은 기업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도체는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아요? 반도체까지 이게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가 추격당하면 너무 서글프잖아. 제가 우리 사석에서 기업분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사실 현재 팩트 내용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신소재, 그다음 전략 신소재, 첨단 신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뭐 우리가 디스플레이 OLED도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오는 추격차 유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따라 시간을 시간 얼마 좀 끄는 것 차이지. 뭐 이거는 중국이 해왔던 물량으로 쏟아내고 밀어내기를 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전 같은 경우도 잘 만듭니다. 중국 잘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저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는 이야기할 때 항상 팩트와 논리는 저는 미국 자료, 유럽 자료 쓰지 절대 저는 중국 통계 절대 안 씁니다.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그다음에 하시는 들은 말씀이에요.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정말 생태계 자동화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자전 회사에 지금 있는 예를 들면 창원에 있는 뭐 제조 공장들하고 중국에 있는 큰 뭐 하이얼이라든지 뭐 이런 어마어마한 가전 기업들 다 우리의 경쟁 기업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우리가 밴드사들 그 제조 공정 혹은 이 자동화 시대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주세요. 뭐 숫자로 비교해 주신다면 자동화 수준이 어때? 뭐 여기는 뭐 사람 몇 명이라 할 때 중국은 몇 명이라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금도 자동화는 보면서 우리가 한 공정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예를 들면 여기 들면 기본적으로 한
뭐 TV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한 35명 정도가 있다라면 중국은 거의 한 뭐 6, 7명. 근데 자동- 수율은 비슷하고. 비슷하고. 음.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이대로 우리가 초격차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전자 삼성, 가전 회사가 LG 무너집니다. 그 정도예요. 가전 무너집니다. 그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중국 제품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브랜드면서 좀 그렇지 않아? 그것도 이제 중국에선 점점 없어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자꾸 그 브랜드 색깔을 빼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저평가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게 만들어서 보면 가격은 훨씬 싼데 성능은 아.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뭐 중국산 로볼락이라는 네, 로봇 그거는 청소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갖고 있는 소비자를 한번 써보고 훨씬 괜찮네. 가격도 괜찮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로볼락은 삼성과 LG보다 가격도 더 비싼데 뭐 한국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고 이 준비해야 제조 된다. 혁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현장을 안 가보셨지만 자동화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빠르기 때문에 네. 어, 생산 단가 더 낮아지겠네. 네네. 그래서 이제 경쟁이 이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저는 항상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5년 여기가 마지막 남은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마지막 남은 시간이네. 네, 이 5년을 우리가 잘못 보내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저는 돌이킬 수 없다. 버틸 수 없다라고 현장을 띄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무섭네요. 그런데 거기서 뭐 일종의 반론 같은 걸까? 그렇게 중국이 대단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그 현실을 생각보다 많이 체감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좀 염려되니 체감합시다. 열심히 갑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잖아. 부동산 사태도 해결됐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심지어 요즘 가장 중요한 얘기, 화제가 되는 얘기. 상황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나오는 얘기들도 있어. 시진핑 실각설이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염려를 하고 경계를 해야 돼? 실각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실각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방금 갔다 왔잖아요. 네네. 일단은 아까 음. 제가 그 지금 여러 중국 제조혁신 이야기했는데 네. 워딩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시죠. 이 모든 중국의 이런 제조혁신은 누가 만들었다? 시진핑입니까? 아니지. 그러면요. 미국이 만들었다. 미국이. 그래서 6, 7년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만났을 때 네. 중국 공무원을 만났어요. 여러 네. 이렇게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저한테 하는 말이 중국은 한편으로 미국이 엄청 트럼프가 엄청 고맙다고. 이걸 시작해줘서. 이거 아니었으면 중국 이 짧은 6, 7년 동안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중국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만만디처럼 느긋하게 했을 거라고. 일종의 헝그리 정신이었구나. 완전히 이거는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등 떠밀었지. 예. 지금 모든 중국의 변화는 다 미국이 만들어준 겁니다. 미국이 중국의 우리가 차이나 쇼크 1.0으로 이야기하는 중국이 WTO 가입하게 만들어준 것도 미국이었고 그로 클린턴 인해서 시절에. 저렴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전 세계 팔아제끼면서 엄청난 달러를 벌었고 그걸 가지고 넘버 2까지 갔어요. 미국이 만들었어요. 근데 제2의 차이나 쇼크가 지금 제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괜찮은 제품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 우리가 전기차도 받고 태양광도 봤어요. 근데 더 많은 제품들이 다 이제 쏟아져 나오면 그게 차이나 쇼크 2.0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미국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네요. 예, 트럼프가 그러니까- 역사에 남겠네요. 이거 다 저는 미국이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허. 자, 그래서 이제 실각설 넘어가 볼게요. 네, 실각설. 이것도 재밌는데 네. 실각설 부분에서 이거 참 팩트를 어떻게 보시냐 뭐냐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중국이란 이 조직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다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가 있으면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부처마다 다르고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군부랑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다르고. 여러 공무원을 만나더라도 네네네. 이 사람이 하는 것과 이 사람이 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도 이거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외부에서는 막 이것을 지금 막 그쵸. 엄청난 진짜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가을 실각설이에요, 심지어. 그러면 한 내기를 할까요? 가을 9월달 실각설이잖아요. 네, 저는 뭐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왜요? 왜 그렇게 일단은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이 실각설의 내용 자체가 근거를 보면 대부분 다 나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측근인 이제 중앙군사에 이제 시진핑이 주석이니까 부주석이 두 사람이 있어. 네. 그게 짱 요샤라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허웨이동이라는 허웨이동. 사람이 있어. 허웨이동이 자기 오른팔이고 뭐 짱 요샤가 반대편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후진타오라든지 네. 원자바오 세력, 네. 저기 나오네요. 원자바오 세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웨이동이 갑자기 안 보여. 부주석이니까. 시진핑 측근이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좀 안 좋아.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거기다 보니까 보니 건강도 안 하는 것 같아. 건강도 요즘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이 막 돌아.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경제 안 좋잖아. 미국이 저렇게 때리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 그 명분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맞아요. 딱 그런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하나씩 보더라도 여러분들 짱 여사랑 그 시진핑 주석하고는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했던 아버지 세대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짱 여사가 시진핑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진핑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게 자꾸 이제 그걸 분리를 시키니까 허웨이동이 오른팔이고 짱 여사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같이 컸고 아버지부터 연결돼 있었고 또 직접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이 갑자기 부주석 중앙군수의 부주석이 어마어마하죠. 인민해방군을 거의 뭐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것을 실각설로 보는 것은 일단 안 맞다라고 보고 건강 부분에서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부처의 사람 표현을 한다 만나면 다 말이 달라. 그러니까 선호가 보이지 않는 정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죠. 좀 많이 야위어지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도 있죠. 나이가 드셔서 그러나 뭐 그런 있죠. 근데 그러면 하지만 많이 지금 다니시잖아요. 그죠. 지금 달마다 해외를 가고 있던데. 지금 뭐 동남아도 갔다가 지금 8월달에 좀 유럽도 또 갔다가. 푸틴도 온다 그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잠시 또 일본 매체인데 가 보면 뭐 갑자기 안 보인다. 이걸 가지고 이슈가 안 보이 또 나왔네. 그럼 그건 뭐야, 그죠?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논리도 팩트도 맞지도 않고 특히 또 서방이나 제가 뭐 미국이나 유럽 자료를 봐도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썰에 불과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렇다면 썰에 불과한 얘기들이 이 시점에 나오게 되는 이유, 누가 저희가 이씨 이렇게 내보내는 걸까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이걸 그림으로 하는 거 엮었을 때 네. 모양새가 너무 좋아. 스토리가 된다. 스토리가 딱 돼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지. 스토리텔링 되면 이슈화 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런가요? 네, 음모론 또 생산자들이 있으시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되지. 예를 들면 아까 일본의 이런 신문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요거 한 줄 긁어 오고. 그렇죠. 네. 뭐 미국의 또 뭐 싱크탱크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 싱크탱크들 별거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것 좀 한 줄 걸치고 그러면 그럴 듯하게 그렇죠.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잘 조짐하면 일리가 있다. 그렇지. 짱웨이동이 허웨이동이 안 보이네. 그러면 짱 여사 뒤에는 후진타오나 원자바오 세력 부분에 해서 밀려난 원로들이 몰리는 있어. 부분에서 뭐 사실 밀려난 게 보다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색깔로 보면 뭐 충분히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것을 그걸 진짜처럼 그다음에 아까 이걸 했다면 진짜 첩보라면 사실 다른 나라가 더 훨씬 더 강한 거지. 이게 우리 유튜브 몇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을 여론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런 방송에서 또 뭐 제가 좋아하는 CBS 와서 이런 거 이슈가 됐다는 자체가 속상하십니까? 너무 좀 포인트가 안 맞는다. 아까 계속 중국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의 정서는 뭐냐면 일단 중국이 잘 되는 게 싫어요. 그 정서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왜 그런지가 궁금한데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는 자기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를 WTO 이후에 굉장히 많이 뺏겼고 그때 미국 정부는 도와주지 않고 금융 월가만 돈 벌었고 우리 너무 억울해 이런 정서가 있다고 해서 이해해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중국 제품이 매우 많이 밀려와서 제조업 노동자들이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중 정사가 좀 높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반중 정서가 높은 거야. 일단은 정치권도 그걸 되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좋은 자원으로. 정치권이 아니라 이거는 반중 정서를 하자면 이걸 이제 진영화되어 있다 표현을 합니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지금 이런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 여러 이제 분들이 댓글도 하고 하시겠지만 또 악성 댓글도 아마 많이 달리시겠죠.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악성 댓글 엄청 많이 달릴 걸 그래요? 알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른 방송에도 뭐 저에 대한 지지를 뭐 어떻게 보면 뭐 저 팬들도 많아지지만 제 악성한 댓글을 하신 분도 많아지는데 근데 저는 국가를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지금 이는 진영화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반중을 넘어섰다고요. 이걸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우와 극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하나의 진영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논리로 혹은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심각한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은 워낙 이제 일단 체제가 다르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부분인데 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주의가 잘 될 수가 없어. 잘 되는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일단 그에는 거기에는 음모와 뭐가 검은 음모와 숨어 정부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에 우리가 무슨 뭐 이런 뭐 음모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중국이 잘 되는 게 싫어요. 일단 우리한테 위협, 걱정, 우려가 많은 거죠. 본능적인 공포 같은 건가? 왜? 내 옆에 강대국이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네요.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 항상 우리 주변엔 강대국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대단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했습니다. 예. 정말 뭐 예전에 뭐 학자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지도상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폴란드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비슷하다. 없어져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또 우리는 안 없어졌습니다. 폴란드는 정말 부침이 심했지만 우리는 분단국가 될지언정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워낙 강대국이 많아요. 제일 싼 나라들. 그리고 제일 센 나라들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점점 중국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중국 그 부분에서 중국이 안 지고 있다. 아니, 그러네요. 옛날 생각엔 우리 생각했던 미국이 한꺼번에 그냥 샥 들면 되는데.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더 중국이 뭐 나오는 소식은 뭐 딥시크가 나오고 뭐 중국이 AI를 한국이 추월했다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AI나 조선이나 다 우리를 추월했다고 우리나라가 먹고 살았던 여러 가지의 이런 산업군들이 다 중국이 추월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접하면서 당연히 안 좋죠.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직시하자고요. 맞습니다. 그걸 자꾸 외면하면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안 나오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안 된 프레임으로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시면 우리나라 국익에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짜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의 골든타임 5년이 매우 중요하다. 안 보고 싶다고 안 보고 듣고 싶지 않다고 안 들으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 영향을 우리가 직격탄으로 받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이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가 지금 한국을 딱 거점화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만나면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뭐 지금 뭐 보시는 뭐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중국 자본들이 거의 조금씩 우리나라 앞에는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다 뒤에는 중국 자본이 있을 겁니다. 지금 K컬처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자본 면에서 따지면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뭐 카카오든 SM이든 뭐 하이브든 뭐 다 중국 자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시작이라 보고 여러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서 중국 기업들도 탈중국을 해야 되고 탈중국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뭐라고요? 나가라. 그걸 중국에서는 출해라고 합니다. 출해. 바다를 나가라. 와, 무섭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쭉 봤을 때 어디를 제일 거점화하느냐? 와. 대한민국, 한국. 지정학적으로나,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미국과 친하고. 그렇네요. 그럼 이거를 부분해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지금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군들, 중국의 첨단 부분이나 제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도 만들고 인수합병도 하고 지분 참여도 하고 엄청 많아질 겁니다. 이미 시그널이 2년 전부터 많아지기 쉽고요. 그 혹시 알리, 셰인, 테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알리, 테무, 셰인. 그
엄청나게 큰 시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도 많이 파는 그런 기업들이 왜 이 조그만 시장에 와가지고 난리야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교두보 차원인 거예요. 그렇죠. 알리테무 같은 경우는 한국에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커머스 우리가 이 시장 자체가 적지 않거든요. 우리가 규모가 전 세계에서 한 5등 정도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어우 대단하군요. 거의 온라인 주문 많이 하시죠? 네, 저야 뭐 이제 주부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일단은 규모도 많지 않은데 아까 말 두 번째 중요하죠. 한국에다가 큰 물류창고를 만들고 여기서 바로바로 중국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국으로 여기서 유럽으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점화가 알리테무가 하는 걸 잘 보시면 네. 제가 이것도 책을 썼었는데 알리테무 알테시톡의 공습이라는 책을 써도 이 공습은 우리가 그 전에 보셨던 1차 공습, 2차 공습은 여기다가 물건을 이제 싼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LG전자와 삼성전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도 하지만 글로벌로 쏜다고. 통관도 쉽고요. 우리나라 물류 창고도 저렴합니다. 그래요. 남아 도는 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나비 효과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어떻게 이게 펼쳐질지가 계속 제가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 막 계속 무시무시하네. 데이터를 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나리오별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진짜 앞으로 5년 안에 엄청 변할 겁니다. 그다음에 언제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했지. 근데 중국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K컬처부터 뿐만이 시작해서 아니라 제조. 제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분들 뭐 여러 군 산업군들이 다 들어올 거라고. 근데 이게 여러 형태로 뒤에서 숨어서도 들어올 거고 M&A도 할 거고 이런 차이나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그럼 정부 차원에서 이게 방향성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서 어떤 부분은 정부가 막아야 나서야 되는 것도 있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화학적 융합을 해야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이용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융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멋있는 조연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주인공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그러고 보니까 그 혐중 정서 때문에 일단 막고 봐 이런 식으로 하면 막히지도 않을 거고 큰일 나겠네요.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네요. 그렇게 막아봐야 시장의 논리인데 그걸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막습니까? 돈에는 예. 꼬리표가 없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 산업군이라고 받는 부분에서는 정부가 심사를 해야죠. 미국이 하는 것처럼. 지켜낼 건 지켜내고. 근데 이미 뭐 기계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제품이 뭐 몇백 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몇 개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7개일 때 200 몇 개더라고요. 맞습니다. 212개인가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약간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기업들은 융합을 해야 됩니다. 갖고 있던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예를 들면 기계 산업이라면 그럼 그 기업과 화학적 융합을 통해서 내가 조연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생존을 위한 모색을 할까? 아니면 그냥 기다리다 죽는 겁니다. 그걸 막을래야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챙길 그래서 건 챙기자. 이런 트렌드의 부분에서 오는 것을 알고 알고. 그럼 챙길 건 챙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막아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될 수도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식의 시도를 하고 있고 한국이 그런 중국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이 5년은 더 이상 버리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기업은 나름대로 이제 생존을 위해 노력을 할 거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종의 뭐 장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자원을 집중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보세요? 그거를 저도 또 새 이제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좀 조언을 해 앞에서 주신다면. 약간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미중 간의 이 나비 효과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네. 절대 올인 외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실용 외교, 국위 외교가 정말 맞는 방향이라고 실용 보시고 외교?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고 어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트럼프가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죠. 예,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너 어디 줄 섰어?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가만 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으면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트럼프를 상대로 아니 우린 이럴 수밖에 없잖아라고 했을 때 알잖아. 메밀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많죠. 우리들은 등장하는 게 우리 조선도 있을 것이고요, 반도체도 있을 반도체도. 것이고요. 뭐 우리가 방산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제조가 무너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매우 많습니다. 중국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 만들어줄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돌아와서 한중간에도 야, 난 이렇게 한 말 해. 중국도 안 된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실용 얘기거든요. 우리 기업들 절대 그런 부분에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 중국 정부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만큼 케어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이해되는 거고, 그러면 이 미국과 중국의 나비 효과가 이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원 집중 중요한데 선택과 집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AI 100조 막 얘기하잖아요. 네. 100조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자, 줄 서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습니다. 어. 여기도 좀 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도 좀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이요. 이럴 여러분 때가 경제로 아니에요. 경제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진짜 국가 안보와도 관계 있는 거고요. 이러다가 경제 안보, 경제 직영학. 안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하는 거 아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곳에 자원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적 융합을 중국과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든다면 아까 중국 자본이 온다라고 했을 때 선택과 집중, 선택이 되는 부분에서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 없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건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생태가 정보를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호루라기만 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선수로도 좀 띄워줘야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나라가 뛰는데 맞아요. 야, 시장 경제에서는 정부는 간섭하면 안 돼. 맞습니다. 맞는데 기업이 혼자 붙기에는 이 상황이 그럼요. 너무나 냉혹해요. 아니 그 시장을 그렇게 부르짖는 미국이 저러고 있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 트럼프가 바뀐다 하더라도 다음에 민주당이 또 들어온다도 그게 똑같을 안 걸요.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도 비슷했습니다. 네, 안 바뀐다는. 그러니까 그럼 기업들은 힘들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힘든 목소리를 여러분 진짜 저는 많이 듣거든요. 기업 많이 듣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가네. 그러면 어떤 아까 선택과 집중해서 정부는 뭐라고요? 호랑이 말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선수로 뛰어주셔야 돼요. 자, 절로 우리 다 같이 뛰자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걸 막아주셔야 돼요. 아 정말 뭔가 절절하고 좀 안쓰럽게까지 한 이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을 뭐 다음에 2부 한번 하시죠. 제가 하지 안 되겠다. 자꾸 말이 해가지고, 길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정부가 초반 자세는 좋아 보여. 어떤 지향 자체는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딱 좋을 우리 것 다음에 같아요. 또 재밌게 얘기 한번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 본능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